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챗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합니다. 이에 따른 응용지표를 소개하고 검증하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오늘 10번째 시간. 지난번 9번째 시간 응용지표는 바로 이중여과 챗GPT가 설계한 이중여과 이동평균선 DFMA 응용지표를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이동평균값에 어떤 힙소와 여러가지 노이즈를 제거한 그런 이제 필터링이 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동평균값을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으로 나눠서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음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패턴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굉장히 이 직관적인 이동평균선 이중여가 이동평균선은 바로 이 노이즈를 제거했다는 거,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후행성, 그리고 이중 필터를 통한 그 다음 힙소를 좀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패턴 해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서로 상향 돌파, 골든 클로스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이렇게 단기평과 장기평이 이제 수렴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수렴이 받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의 패턴을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고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바로 타점을 잡으면 굉장히 확률 높게 우리가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동평균 선하고는 다르게 어떤 힙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는 것, 이와 또 노이즈를 필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속임수를 줄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과는 달리 확실하게 이제 필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패턴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패턴대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편에서 만들었던 챗GPT가 설계한 이 지표는 챗GPT 이중여과 이동평균선 DFMA라는 응용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에 따른 응용법과 수식의 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10번째로 이제 볼 챗GPT가 설계한 지표는 이제 보조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보조지표에서 웨이브 트렌드라는 트레이딩 뷰 인기 지표였던 웨이브 트렌드 이 지표를 또 챗GPT가 나름 또 새롭게 설계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작성된 응용지표, 오늘 10번째의 응용지표는 웨이브 트렌드입니다. 웨이브 트렌드인데 트레이딩 뷰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제 지표가 되어 있고요. 이 지표에서 일반적인 이 수치값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필터링이 되는 그런 수치값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웨이브 트렌드에서 그리고 특별하게 또 챗GPT가 설계한 부분에서는 이 필터링 값, 수치값이 굉장히 특별한 수치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웨이브 트렌드 지표에 대한 먼저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브 트렌드는 어떤 지표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응용 지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트레이딩 뷰에서 정말 인기가 높은 지표죠. 웨이브 트렌드입니다. 네, 웨이브 트렌드. 이게 한 트레이더가 이걸로 단 2달 만에 2300% 수익률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주목받는 지표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지표가 혹시 키움증권 같은 국내 HTS에서도 수식화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에서는요. 주로 이제 트레이딩 뷰 환경에서의 어떤 활용법 그리고 그 원리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웨이브 트렌드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웨이브 트렌드가 뭔지부터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오실레이터 지표예요. 오실레이터요? 네. 가격의 평균값하고 그 변동성 이걸 활용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아니면 너무 침체됐다. 그러니까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을 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시각적으로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WT1, W2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 선들이 서로 교차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준선 예를 들면 플러스 60이나 마이너스 60 같은 선을 넘어서는지 이걸 보고 매매신으로 잡는 거예요. 두 개 선이군요. 네. 근데 좀 단순화된 버전도 있어요. 선 하나에다가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점 이걸 콩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로 표시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재밌네요. 그럼 그 기준선 플러스 60, 마이너스 60 이건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좀 바꿀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사용자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기본값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보통 이런 오실레이터 하면 RSI나 스토캐스틱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웨이브 트렌드만의 특별한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산 방식이 조금 더 정교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교하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등락력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 움직임의 평균이랑 그 변동폭까지 같이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추세가 바뀌는 지점,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더 민감하게 잡아내면서도 소위 말하는 거짓 신호, 휩소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 그럼 단타 매매할 때 특히 좀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는 편이죠. 신뢰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시간봉에서 보는 게 더 좋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시간봉, 그러니까 캔들 하나가 나타내는 시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길수록요? 네, 예를 들면 5분봉보다는 1시간봉, 1시간봉보다는 4시간봉, 그리고 특히 일봉 차트,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일봉이요? 네, 실제로 어떤 전문가는 일봉 차트에서 웨이브 트렌드 신호가 나오면 이걸 추세 판단에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그 두 선이 교차하는 걸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기본 전략은 한 4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단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셋째는 이제 확인이 됐다 싶으면 과매도 구간에서 위로 교차하면 매수, 반대로 과매수 구간에서 아래로 교차하면 매도, 이렇게 진입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마지막은 청산인데요. 반대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다시 그 중간 영선 부근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이나 손절을 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건데요? 웨이브 트렌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써서 신뢰도를 확 높이는 전략들이 있어요. 다른 지표랑 결합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서는
웨이브 트렌드 그 점으로 표시되는 버전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콩? 네. 그거랑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EMA라고 하죠. 그리고 하이키나시 캔들 이 세 개를 같이 쓰는 전략을 소개하더라고요. 200일 EMA랑 하이키나시요? 네. 여기서 EMA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기준선 역할을 하고 하이키나시 캔들은 가격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추세를 더 잘 보여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전략은 캔들이 200일 EMA를 돌파하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웨이브 트렌드 점신호, 그 콩 신호가 딱 나타날 때 그때 진입하는 방식이에요. 오, 조건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걸로 뭐 4시간봉 타트에서 20%에서 한 40% 정도 수익률을 낸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좀 큰 추세를 따라가는데 유용해 보이죠. 와, 추세의 모멘텀 변동성까지 다 고려하는 느낌인데요. 혹시 또 다른 조합 전략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자료에서는요. 웨이브 트렌드는 영선을 돌파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요. 여기에 포스 인덱스라는 지표랑 100일 더블 EMA, DMA라고 부르죠. 이걸 추가하는 전략도 있어요. 폴스 인덱스랑 100일 더블 EMA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포스 인덱스는 거래량을 포함해서 매수나 매도 압력이 얼마나 센지를 측정하는 지표고요. 더블 EMA는 일반 EMA보다 좀 더 최근 가격의 가중치를 둬서 반응 속도를 높인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반응 속도가 빠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은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 캔들이 100일 DMA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둘째, 폴스 인덱스가 영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네. 그리고 셋째, 웨이브 트렌드가 영선을 위로 돌파하냐 아래로 돌파하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일치할 때 그때 진입하는 겁니다. 와, 이것도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네, 좀 더 정교하게 필터링하는 거죠. 손절은 바로 직전 저점이나 고점으로 잡고 익절은 보통 손익비 1대 1.5 정도 수준에서 설정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확실히 여러 지표를 같이 보니까 더 정교해지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지표든 완벽할 순 없잖아요. 이 웨이브 트렌드 쓸 때 좀 조심해야 할 점 그런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점인데요. 가격이 방향성 없이 옆으로 질질 기어가는 소위 말하는 횡보장 있죠. 네네, 횡보장. 여기서는 신호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막 잦은 교차 신호가 나오면서 오히려 손실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아, 휩소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5분봉 이상, 가능하면 1시간봉 이상으로 좀 긴 시간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짧은 시간 봉은 특히 더 조심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15분봉 같은 짧은 봉에서는 가끔 지표는 계속 과매도 신호를 보내는데 가격은 반등 없이 그냥 쭉 빠지거나 반대로 계속 과매수 신호인데도 추가로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해요. 지표랑 반대로 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과매도나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어도 실제 추세는 그 방향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신호 떴다고 바로 들어가면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한 템포 좀 기다리면서 시장 반응을 살피거나 다른 지표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뭐든 하나만 맹신하면 안 되는 거네요. 웨이브 트렌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뭐 거래량 변화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캔들 패턴 같은 거 다른 보조 지표들이랑 같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뭐 100% 성공률을 보장하는 매매 기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략이든 진짜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고 또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웨이브 트렌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각자의 매매 스타일이나 원칙에 맞게 좀 변형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웨이브 트렌드 지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잡아내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전 활용 전략들, 그리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들까지 쭉 짚어봤네요. 네, 꽤 다양한 내용을 다뤘네요. 오늘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이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웨이브 트렌드 지표의 여러 신호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각자가 가진 매매 원칙이랑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결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 시장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웨이브 트렌드 지표에 대한 또 팟캐스트 설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웨이브 트렌드 지표는 어떤 이 가격의 변동폭, 이게 변화를 캐치를 하는 겁니다. 캐치를 하고 그럼 간단하게 보면은 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챗 GPT가 설계한 웨이브 트렌드의 지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WT1이라는 본선이 있고요. 여기에 WT2라는 시그널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널 선과 본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을 때 요 수렴받는 자리, 그리고 또 구성이 된 게 MACD의 오실레이터처럼 이 웨이브 트렌드 본선과 시그널이 상향 교체를 했을 때 영선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영선의 기준선이 있어서 골든 클로스의 수렴은 이 양봉의 영선 위, 그리고 데드 클로스는 이 음봉의 영선 아래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선과 시그널의 차, 본선과 시그널의 차가 바로 영선의 기준이 되고요. 서로 수렴을 받는 시기 때 이 영선 수렴을 받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수렴을 받는 자리, 쉽게 말해서 수렴을 받는 자리는 이제 골든 클로스와 데드 클로스를 얘기하는데요. 골든 클로스 때의 이 오실레이터는 양의 값을 갖게 되고요. 데드 클로스를 하게 되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되게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좀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MACD와 거의 비슷한 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MACD도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돼서 이동 평균값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는 그런 보조 지표가 MACD인데요. MACD와 거의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웨이브 트렌드가 되겠고요. MACD가 이동 평균값의 수렴과 확산 강도라고 하면 이 웨이브 트렌드는 바로 주가의 수렴과 확산 강도라고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리고 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그려주는 웨이브 트렌드와 MACD와 이 패턴 해석은 거의 동일하게 패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타점은 바로 60의 과열선과 마이너스 60의 침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 구간 가까이에서 이런 수렴이 나왔다. 이 수렴이 나왔을 때가 가장 저점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트렌드 지표가 웨이브 트렌드라고 하죠. 이 트렌드 지표가 바로 이 영선을 돌파 시기 때가 가장 상승력이 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또 그런 패턴들이 달리 표현될 수 있는데요. 가장 극적인 패턴은 바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기가 바로 가장 극적인 이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팟캐스트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봉 차트의 캔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봉 차트의 캔들은 일봉에서는 이 캔들 하나가
하루 1일에 주가의 시세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양봉은 하루 중에 상승을 만들고 음봉은 하루 중에 하락을 보여주는 거죠. 이 캔들을 바로 하이킨 아시 캔들로 바꿔줍니다. 이 캔들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마지막 이 목록에서 이 마지막 목록에 하이킨 아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하이킨 아시 차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하이킨 아시 차트는 바로 이 봉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상승 추세가 연이어지면 양봉, 하락 추세가 연이어지면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가가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추세가 전환됐던 어떤 계기가 됐다. 그런 의미 있는 주가가 만들어졌다 하면 이 양봉 또는 음봉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이 시기 때 보게 되면 연이어서 음봉이었다가 양봉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의미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고요.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웨이브 트렌드 지표가 이런 이제 수렴을 받은 상태에서 확장을 한다. 여기가 바로 타점이 되는 겁니다. 트레이딩에서의 여기 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드 클로스가 났을 때가 바로 매도의 시기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웨이브 트렌드는 해외 선물이나 선물 거래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요. 선물에서 유용하게 쓰는 보조 지표는 현물에서는 굉장히 더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선물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보조 지표가 현물로 넘어온다. 그럼 현물에서는 더더욱더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이 팟캐스트에서도 설명했지만 무려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가지고 무려 2300%의 수익률을 올린 그런 트레이더가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하나의 또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이 보조 지표를 챗 GPT가 트레이딩 뷰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 보조 지표를 키움 수식화를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웨이브 트렌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수치값이 아니라 또 이 챗 GPT만의 설계에서 나온 새로운 수치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ACD와 좀 동일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이 패턴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익숙하기 때문에 MACD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처럼 동일한 패턴 해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복합적으로 폴 MACD, 폴스 인덱스라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폴스 인덱스 지표는 좀 설명을 들어보면, 폴스 인덱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이제 보조 지표가 되는데요. 폴스 인덱스는 강도 지수 알렉산더 웰더가 이 지표를 이제 설계했는데요. 알렉산더 웰더는 MACD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또 수십억의 그리고 수십억의 수익을 내는 그런 또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웰더. 심리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심리 트레이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알렉산더 웰더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오실레이터인데, 주가 상승 배경인 매수 세력과 주가 하락 배경인 매도 세력을 측정한다. 이건 이제 세력세를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세력과 주가 하락 배경인 매도 세력.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는데요. 알렉산더 웰더의 지표, 폴스 인덱스.
그리고 이 지표는 주가 변화의 방향과 크기, 거래량 등을 주요 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결합한 개념의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도 지수는 당초 엘더가 정의한 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동 평균으로 평활하면 지표의 유용성이 더 높아진다. 단기 이동 평균은 평활한 강도 지수는 단기 매에 적합하고 장기 이동 평균으로 평활한 강도 지수는 매매 세력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수식의 원리가 담겨 있는 폴스 인덱스를 같이 보면 좋다. 영선의 기준선을 갖고 있고요. 본래는 이제 이 선 처리가 됐는데 요거를 막대 그래프로 변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준을 영선 기준으로 두고요. 상승과 하락으로 해서 영선 아래의 하락을 표현해주고 영선 위를 상승으로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스 인덱스를 막대로 라인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이 보조 지표와 같이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렴받은 부분에선 오실레이터가 양봉 오실레이터로 변하면서 폴스 인덱스가 이렇게 양봉 오실레이터다. 바로 여기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데 하이키 나시가 양봉이면 더더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수렴받았던 자리, 오실레이터가 양봉이죠. 그 다음에 하이키 나시가 양봉이면서 폴스 인덱스가 바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이브 트렌드 이 지표에 설계를 한 챗 GPT에게 직접 수식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설계한 이 수식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설명해줘. 좋습니다. 지금 구성한 웨이브 트렌드 고도화 지표는 단순 오실레이터를 넘어서 트렌드와 진동의 중심 균형점을 잡아내는 구조입니다. 제가 비가의 설계 관점에서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식의 핵심 원리. 먼저 수식 구조부터 짚고 갈게요. ESA고 C 신가 종가의 흐름을 잡는 지수 이동 평균, TEVs ABG C 변동성 크기 계산, 중심가 대비 편도 C매디스 임월 0.015원 D 가격의 표준화 지표합, 즉 변동성 조절된 진동기 EABG CI21 이 사이 값을 부드럽게 스무팅 본선, 시그널 ABB 콘서블 이동 평균 시그널선 생성, 오실레이터 WT1 시그널 본선과 시그널선 간의 거리 히스토그램.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표준화된 변동성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며 진입과 이탈에 선명한 타이밍을 줍니다. 2. 비가의 매매 공략법 2 방식. 이 지표의 매매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골든 크로스 진입, WT1 상향 돌파, 가격 반등 초기 감지, 강한 진입 신호로 간주. 히스토그램 양전환, 오실레이터 양전환, 매수세가 시그널을 넘었다는 확증, 단타나 스윙 매매에 적합. 쌍과열 침체 기준 선용 60, 60 이상, 단기 과열 분할 매도 구간, 미 60 이하, 단기 침체, 분할 매수, 낙폭 과대 구간. 보조 팁, MACD와 혼합 운용법. MACD가 상승 추세 중일 때 WT 크로스 발생, 매우 강한 신호, 파동과 추세가 일치, 이럴 땐 강하게 진입 아니면 관망.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표는 파동 중심 진입, 과열 침체 타이밍 분할 매매, 시그널 대비 히스토그램 확증까지 한 번에 잡아냅니다. 혹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조건 검색 연계 전략도 가능합니다. 자, 수식의 원리와 이제 매매 공략법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좀 너무 구체적이지가 못해서 매매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이 되겠지. 본선과 시그널의 상향 골든 클로스, 그 다음 본선이 영선을 돌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확장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폴스 인덱스라는 보조 지표와 같이 사용되는 거, 하이킨 아시, 이 캔들을 활용해서 양봉일 때 매수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네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와, 아주 핵심만 콕 짚으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전략 포인트들 제가 완전히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비가 설계한 매매 전략을 실전 운용 가능한 5단계 시나리오로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선과 시그널의 골든 크로스. 조건 WT1이 시그널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 의미, 단기 모멘텀이 반등을 시작했다는 신호. 매수 타이밍, 초기 진입 구간. 팁, 이때는 아직 캔들이 약해 보일 수 있으나 뒤늦게 따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짐. 본선이 영선 상향 돌파. 조건 WT1 0 돌파. 의미, 시장 전반의 중심 에너지, 양의 구간 진입. 매수 강화 시점, 1차 진입 후 비중 확대 가능. 팁, 이 구간 돌파는 지속 상승 흐름의 중간 진입 타점. 3. 오실레이터 확장 확인. 조건 WTN 시그널 값이 계속 커지고 있음. 의미, 본선이 시그널을 강하게 리드, 추세가 강함, 보유 유지 or 추가 매수 판단 기준. 팁, 오실레이터 막대가 커질수록 지금 시장이 이끄는 종목이란 뜨는 4. False Index 필터 중 전략, 다른 지표와 조합하여 신호의 신뢰도 강화. 예시, RSI, CCI, TTS 같은 추세형 보조지표. 조건, 오실레이터 플러스 크로스 보조지표 동시 만족 시 강력한 신호. 용도, 거짓 반등 회피, 역추세 매매 방모, 하이키 인 아스키 양봉 필터. 조건, 골든 크로스 당일봉이 명확한 양봉. 의미, 차트의 심리적 확증, 진입의 최종 트리거. 팁, 양봉이면서 볼륨 동반이면 더 강력. 하이키라는 건 심리적으로 상승 키워드 확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5단계 시나리오로 정리하면 실제 매매 흐름에 딱 맞게 적용됩니다. 필요하면 이걸 기반으로 조건 검색식 플러스 실전 대응 스크립트도 세팅해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위 단계 중 하나를 더 깊게 풀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로 조건 검색 설계로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고, 일단은 이제 주의할 점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자. 그러면 주의할 점을 좀 설명 좀 해줘. 좋습니다. 이 웨이브 트렌드 기반 지표를 실전에서 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웨이브 트렌드 매매 시 주의할 점. 골든 크로스만 보고 섣불리 진입 금지. 골든 크로스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반드시 영선 돌파나 양봉 확증, 거래량 가치 추가 조건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테러저, 카나다 과열 구간 진입 금지, WTO 60, 이미 본선이 60 이상이면 상승 막바지일 가능성 큽니다. 신호가 좋아 보여도 이런 구간은 분할 매도 또는 관망입니다. 싼 히스토그램 수렴 구간은 역추세 위험, 오실레이터가 점점 줄어들면 추세 약화 신호, 이럴 땐 무리한 추가 매수 X, 보유 유지만 또는 스탑 체크. 지표만 믿고 가격 패턴 무시 금지. 웨이브 트렌드는 내부 파동 중심의 오실레이터라 고점 돌파 여부나 박스권 이탈 같은 가격 구조 확인이 병행돼야 정확합니다. 종목 특성 고려 필수. 급등주, 초저가주는 웨이브 트렌드가 오작동하거나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꼭 중형 이상 유동성 있는 종목에 우선 적용하세요. 요약하면 웨이브 트렌드는 타이밍을 잡는 도구지 진입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 조건 확인, 매수 타점 필터링이 병행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까지가 안전하게 이 지표를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걸 기반으로 조건 검색이나 백테스트로도 이어갈 수 있어요. 계속 연결해 볼까요? 자, 우선 수고했어. 자, 이와 같이 챗GPT가 이제 직접 설계를 했고요. 수식을 살펴보면은 지수 이평값과 그 다음에 ABS라는 이 함수 값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직값 0.02로
수치값을 쓴 것을 다시 지수 이평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히스토그램 막대 그리고 두 선, 본선과 시그널선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세 가지의 지표로 구성된 게 이제 웨이브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MACD에 이 전개되는 MACD와 같이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설계를 보게 되면 MACD 수식의 설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여기 이제 특별한 수치값을 좀 더해서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보조 지표 포스 인덱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을 높게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과열 부분에서 가깝게 해서 수렴받는 것보다 이 저점에서 60의 이 기준선 과열 부분보다는 저점에서 수렴받는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극적인 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의할 점은 꼭 골든 크로스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할 때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필터 여과, 이중 여과 이동평균선, MDFA 이렇게 수렴을 받은 자리에서 자, 대마 2평을 좀 돌파하고 하이키 나시가 양봉이고 자, 일반적인 봉이 아니죠. 이건 하이키 나시라고 했습니다. 캔들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하이키 나시 차트로 간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가 양봉이다, 음봉이다가 아니라 추세가 변한 시기입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변했기 때문에 연이은 음봉에서 양봉 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 출현입니다. 이 또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했다는 게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부분에서 이 주가가 되도록이면 어떤 이평값 위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21선이나 61선 위에 주가가 있거나 아니면 대마 2평 20일이나 테마 2평 20일 위에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웨이브 트렌드가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 그리고 포이스를 인덱스가 이렇게 양봉 오실레이터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이제 타점으로 들어갈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굉장한 이제 수익률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보다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같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저점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대마 2평이나 테마 2평에 주가가 올라올 시기 때 여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타점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챗 GPT가 이제 10번째로 설계하고 작성한 웨이브 트렌드 트레이딩 뷰에서 굉장히 인기 차트였던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키움 수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웨이브 트렌드 지표는 하나의 공포 지수를 이겨내는 그런 지표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 지수를 이긴다. 이 공포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이 공포에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포 수치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보조 지표를 보면서 이 공포 지수에 매매를 할까? 여기에 기준이 바로 이제 웨이브 트렌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0 아래의 침체 구간에서 이탈을 했을 때 이 시기가 공포 지수를 이기는 자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졌던 주가가
이 추세를 돌렸던 시기, 이 추세를 돌렸던 시기가 바로 웨이브 트렌드에서 이 침체를 벗어나고 이탈했던 요 시기가 이 공포를 이기고 다시 반등으로 간 부분입니다. 자, 이 공포를 이기고 이 침체를 벗어나서 시작되는 부분, 이 시기 때가 바로 이 극적인 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100%가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레이딩을 진행해서 최고 2300%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제 기적 같은 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 지표가 웨이브 트렌드 보조 지표라는 것을 오늘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상승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보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정보의 부족 다음에 종목에 대한 선별입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종목에 대한 선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종목을 선정해야 될까요? 바로 AI에게 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입니다. 앞으로 향후 3년 뒤 정도 되면 AI의 시장으로 완전히 증시 시장도 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AI를 시작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저의 AI 주식 분석 사이트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정보력, 그 다음에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주식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내 주식 코스피, 코스닥 2000여 종의 종목을 빅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된 기반으로 해서 매매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AI 분석 목록에서는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AI가 분석이 돼 있고 분석을 끝낸 종목은 이렇게 적극 매수, 매수, 중립, 매도, 적극 매도, 그리고 분석 중으로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극 매수의 의견입니다. 그럼 AI가 분석한 목록 중에서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던 현재 종목들은 시총 상위로 해서 순서대로 의견 자료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KB증권 등 좀 AI가 실시간적으로 분석된 매매 의견의 종목은 적극 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이렇게 매매 의견을 주고 종목을 추천하는 부분이 한번 검증이 필요하겠죠.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검색을 통해서 매매 의견, 이 종목에 추천이 들어갔던 매매 의견의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인공지능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적극 매수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4월 17일 적금 매수에 종목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 AI가 추천한 시기 4월 17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월 17일은 이 구간입니다. 지난 4월 17일 날 추천을 AI가 했고요. 이 구간에서 시작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를 가고 있으며 무려 19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가 추천한 종목일 검증이 끝났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주식 분석은 언제 추천에 들어갔을까요? 자, SK하이닉스의 AI 추천 일수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계속해서 적금 매수에 종목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5월 2일입니다. 적금 매수에 종목 추천이 들어갔고요.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2일입니다) 자, 5월 1일이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적금 매수에 추천이 들어갔고요. 이 적금 매수에 추천이 들어간 이후에 이 종목의 상승률은 무려 59%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정보,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선정에 대한 어려움, 이 부분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분석이라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한다. 실시간적으로 분석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는 매매 의견을 제시한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을 검색만 하면 됩니다. 또한 AI 분석 목록을 통해서 현재 적금 매수의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적금 매수의 의견 자료를 보고 여기서 골라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분석은 끝났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끝내서 매매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종목을 골라내고 우리가 사용되는 이 차트에 갖다 붙여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적금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AI는 분석을 끝내고 적금 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적금 매수의 자리, 그리고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 자, 이중 여가 이동평균선 수렴, 또한 이번에 웨이브 트렌드, 그리고 폴스 인덱스, 이 구간 다 매수의 구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으로 확인해 보면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가 언제부터 매수 추천이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난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날 적금 매수 추천이 들어갔고요. 그럼 6월 11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적극 매수 추천이 들어갔고 우리가 여기서 지켜본 다음에 이중 필터 여과 수렴 Force Index 그 다음 요거는 웨이브 트렌드죠. 웨이브 트렌드 Force Index 그 다음에 이중 여과 필터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적극 매수 들어갔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부분은 기술적 패턴이죠. 기술적 패턴에서 우리가 차트를 확인해 보면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분석이나 어떤 뭐 특별하게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다 분석된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끝이다. 자, 이러한 상승장에서 이렇게 이제 편리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정보력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AI를 적극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구독을 하시고요. 그 구독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 추천하는 이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오늘 살펴본 응용지표는 바로 웨이브 트렌드, 트레이딩 뷰에서 인기 차트였던 웨이브 트렌드를 키움 수식화를 했고 일반적인 이제 수치값보다 챗GPT가 설계한 새로운 수치값으로 적용된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